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그널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기준금리는 2년 4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강남 주요 지역의 경우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다양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갈 텐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 8504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카카오톡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시면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접수해드리면 저희가 또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실 이 해결사분을 모셨습니다. SG홀딩스 박성교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들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고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수고하십니다. 현재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와 일원동 수서 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서 1단지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8년이 지나서 임대주택이 해지가 됐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고민인데 수서 1단지를 팔아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 고민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자, 세금에 있어서 내가 보유를 가져가는 경우와 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두 가지 어떤 상계되는 측면에서 가져가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하게 되게 되면 세금보다 가져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가져가는 어떤 이득의 미래가치보다 세금 부담액이 더 크다고 하게 되게 되면 파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우리 앵커가 첫 멘트에서도 양극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갔고요. 네. 또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때다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메인 지역들의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외곽 그리고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을 벗어난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굉장히 많이 건설사들이 거의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어떤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눈여겨서 오늘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서 1단지 아파트를
8년간 의무 임대를 하고 작년도에 자동 말소가 되면서 주임사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종부세의 합산 배제가 되다가 이제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에 있어서 부담이 큽니다. 팔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고요. 자,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여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지금 물건이 종부세에 합산이 되냐 안 되냐에 따져보시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홈택스에 임대주택 합산 배제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용하시게 되게 되면 내 물건이 종부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합산 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어떤 팁을 좀 드리고요. 자, 물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원동에 있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수서 1단지 아파트입니다. 3호선 대청역에서 도보권 한 85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바로 인근에 수서역과 건너편 쪽에 지금 삼성 서울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1개 동 최고 15층에 2,934세대, 거의 3,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본 아파트의 특징은 SH공사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임대동과 그리고 분양동으로 나눠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92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34년차 아파트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깔고 있고 용적률 189%에 건폐율 13%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보하고 있다. 자, 지금 평형대를 봤을 때 17평, 11평, 14평 다 임대동이고요. 17평 분양동부터 26평대까지 지금 그중에서 가장 전용 49제곱미터 52제곱미터를 봤을 때 21평대 아파트를 봤을 때 대지 지분이 약 11평에서 11평, 11.58평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21평대 지금 이 아파트가 깔고 있는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3,60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1평 최근에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자, 최근 21평의 실거래 가격은 11억 4천만 원입니다. 11층이고요. 11층이 2025년도 2월 5일 날 거래된 내용이 있고요. 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정도 선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일대에 지리적 입지를 봤을 때 이 지금 수서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일원동과 수서동의 아파트를 많이 분석을 해드렸죠. 자, 보시는 대로 수서역 인근에 있는 신동아, 그리고 일원역, 그리고 지금 까치마을, 그리고 일원역 일대에 있는 대지지분이 많은 연립주택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지금 수서 1단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특법,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금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새로운 선도지구들의 어떤 계획이 한 6개월 뒤에 나올 텐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울 수서지구에 노특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의 지리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서 1단지 제가 언급했던 신동아 아파트나 까치마을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또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다라 보여지고 또 말씀드린 대로 노특법이 적용되는 수서지구 내에 입지해 있다.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세금에 대한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4, 5년 정도 더 보유하시다가 매도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매도 전략을 필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세금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크다라는 입장에서 4, 5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고 게다가 재건축 관련된 사업성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프로지오 아파트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호만서밋 25평 두 곳 중 어느 곳을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 아파트들을 좀 미리 어디 위치에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더니 정말 바로 옆에 인접한 단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더 나은 단지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자, 지리적 입지는 비슷해요. 네. 여기하고 그러면 몇 미터 더 가깝냐 이거를 따질 것이냐, 네. 과연 어떤 거에다 초점을 둘지. 만약에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네. 바로 옆 단지예요. 네. 옆 단지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거에다가 주안점을 두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대단지? 대단지, 네. 어떤 세대수, 세대수. 그렇죠. 자, 세대수도 있고요. 네. 노얄층, 노얄동도 있을 거고요. 오,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입지의 동일 입지권 내에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예정가가 얼마만큼 저렴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고요. 과연 내가 인풋된 금액, 내가 매수 금액에서 나중에 나올 때 아웃풋에 대한 금액과 차액이 자본이득인데 지금 동일한 입지 등을 봤을 때는 과연 어디에다가 가격, 그럼 현재의 실거래가만 가지고선 가격을 매길 것이냐라고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물건들의 개별적인 가격적인 특징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봤을 때 과연 좀 더 유리한 아파트가 어딘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일직동 광명역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준공연원 지금 2017년도 8월 달에 9년차 아파트고요. 자, 보시는 대로 640세대 아파트입니다. 10년 이내의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최저 지금 23층에 최고 42층 일반 상업지역을 깔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26평대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약 7.5평 정도 되고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약 1,800만 원 정도의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신 대로 2024년도 주택 공시가격 26평 105동 노얄층의 가격이 약 5억 2,4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26평대의 개별적인 물건의 특징을 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26평 최근 실거래가가 9억 7천만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평의 전고점 최고 가격은 2021년도 8월 달에 11억 3,500만 원이 28층에 계약이 된 건이 나와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6,500 퍼센테이지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4.54%의 수준의 현재 실거래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 봤을 때 직접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물건이고 또한 간접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도 월판선, 신안산선, 광명역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광명역 프로지오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옆에 있는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불과 1년 차이죠. 지금 보시는 대로 2018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됐고 우리 앵커가 중안점을 뒀던 세대수가 1,430세대수로 좀 더 대단지에 구성된 세대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저 31층, 최고 42층의 주상복합 상업지를 깔고 있고요. 지금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 26평 같은 경우에는 약 6.64평, 개별 공시지가는 1,9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24년도 주택 공시가 같은 경우에 26평대 101동 노얄층이 5억 5,600 정도, 실거래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26평 같은 경우에는 9억 8천만 원의 현재 실거래가가 되어 있고요. 전고점의 최고가가 11억 8천만 원, 33층이 21년 9월 달에 거래가 돼 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전고점 대비해서 약 2억 원 정도가 떨어져 있는 실거래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두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10년 미만의 어떤 그 준공 연수가는 비슷하고요. 지금 간접 호재 같은 경우에도 월판선과 그리고 신안선선의 광명역이 예정된 비슷합니다. 객관적인 주택 공시가격, 개별 공시가격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 전고점 대비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가격의 어떤 차이 등 전반적인 상대적 개별 여건과 상대적인 개별적인 요건과 가격 흐름의 우위를 봤을 때는
우리 앵커가 얘기했던 대단지인 광명역 서밋플레이스의 26평 선택하시는 게 향후의 가격 안정성이나 미래가치 측면에서의 상승 탄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아파트의 경우 광명역 정말 코앞에 위치한 단지였습니다. 사실상 입지적으로 같은 입지를 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한 입지를 보이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격상으로 봤을 때 호반 서밋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 내려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25평을요, 16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와, 16년이면 정말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강산이 변할 시기인데 계속 또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좀 더 보유한다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상계주공. 네. 상계주공에 있어서 가장 언론에 많이 났던 상계주공 아파트 5단지죠. 네. 여기 10단지고. 5단지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서 뭐 평균적으로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 더 나온다. 신규 물건이 10억 정도의 주변에 형성이 되는데 그걸 내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들의 특징을 봤을 때 최근의 경기 악화와 침체와 또 추가 분담금의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재건축 같은 시장,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시장에서의 어떤 물건의 쏠림 현상은 신축으로 많이 가고요. 신축으로 많이 가고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의 어떤 핑크빛이 보일 때는 구축, 재건축 쪽에 도정비 사업 물건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갖습니다.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전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상계주공의 10단지를 25평을 16년 동안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자, 7호선 마들역에서 바로 마들역을 끼고 있는 한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자, 27개동 최고 15층 아파트로서 2654세대 1988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38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69%에 건폐율 14%, 25평의 대지 지분 평수가 약 13.95평 정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지분 평수도 괜찮은 평수대의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128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나 비례율 따질 때도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2024년도 주택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도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에 25평대가 3억 3,500만 원 정도. 현재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계주공 10단지 재건축 초기 단계로서 현재 지금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작년도 24년도 12월 달 불과 얼마 안 됐죠.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됐고요. 상계 택지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단지입니다. 빠른 단지. 2021년도에 예비 안전이 통과 후에 가장 빠른 단지로서, 자, 재건축 후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최고 49층 4,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변모한다는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5평대 현 시점에서의 최근 실거래 가격은 5억 2,500만 원, 그 저층이죠. 2층이 거래된 금액이 있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낮은 수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변경이 되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얼마일까가 가장 걱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의 경기 침체 그리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해서 추가 분담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의 하락 경기 상황 속에서는 좀 더 더디게 걸음을 할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 본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주변 시세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가격대에 형성될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 전반적인 어떤 경기 흐름상 팩트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 진입한 본 아파트인데요. 속도가 비교적 빠른 단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구이동 구이 엘리시아 다세대 주택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네. 자본이득 아니면은 이제 수익의 어떤 임대 수익에 의해서 임대 수익도 나오고 나중에 자본이득도 볼 수 있는 개발지, 직접적인 호재가 있으면 더더욱 좋고 또한 주변에 또 교통 호재까지 있으면 좋겠지만은 본 지금 구이 엘리시아 아파트 입지적으로 2호선 구이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풍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구이 엘리시아 구이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본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평수는 약 112.83평.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현재 지금 건물이 한 200평 정도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 1층에 6층 건물로 15세대, 2021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4년차 다세대입니다. 자, 세대당 15세대를 토지평수, 지금 세대의 분양평수가 틀리기 때문에 토지의 전체 면적을 세대수로 나누었을 때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약 7.5평이 나오고요.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1,580만 원 정도 수준. 전반적으로 지금 평형대가 전용 7.55평부터 전용 13.51평대까지 여러 평형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보시는 대로 분양평수 9.57평부터 크게는 분양평수 17평대형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그중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던 전용 13평, 분양면적 16.54평의 거래가를 본다고 하게 되면 2024년도 4월 8일 날 거래된 금액이 보시는 대로 5억 5천만 원, 5억 5,800만 원 매매 시세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5억 5천만 원에 2층이 거래된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까지 정리를 하고 본 물건에 대해서 가치, 미래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정리를 한다고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첫 번째로는 구의역에서 약 430m, 역세권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첫 번째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직접적인 호재 여건, 노후도나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객관적인 요소의 어떤 특성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다세대 15세대 중에 거래 빈도수가 적고 또한 간접 호재도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 또는 다른 투자 물건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좀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갈아타는 것이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역세권에 위치해서 임대 수요는 풍부하겠지만 어떠한 사업성이라든지 간접 호재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장점과 단점들 골고루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고민 해결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 받고 있거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드릴게요. 강서구 가양동 한강타운 31평을 분양받아서 굉장히 오랜 세월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건상 최근 이 하남시 미사힐즈파크 프로지오 1단지 24평으로 갈아타기를 권유받고 고민 중입니다. 하남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이 하남 시청역 인근에 있는 덕풍동 진모루마을 현대 33평형도 함께 보았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갈아타기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사연 이 마지막 줄에 모든 고민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은퇴 앞두시거나 이런 분들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뭐 계속 거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생활 여건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가는 게 나을지 뭐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인가요? 서울 인구가 많이 준다고 하죠. 네. 경기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어떤 서울에 직장들이 많은데 빠져나가는 이유는 집값이 비싸서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전반적으로. 자, 우리 그 전반적인 긴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경제적인 여건상. 네. 결론적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또한 지금 본 아파트 지금 거주한 아파트를 입주 시점부터 분양받아가서 30년을 넘게 사셨는데 그거를 지금 버리고 평수도 지역도 경기도권으로 평형대도 좀 작게 그럼 다운사이징해서 옮기는 게 어떻겠냐. 뭔가 이제 부채나 이런 것들을 좀 상계를 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부동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극히 물건들의 미래가치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어떤 처해 있는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요소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극히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한강타운 아파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하남시청역의 인근에 있는 두 아파트도 나쁜 아파트는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또 경기권에 있는 그 더 하위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선망이 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살고 있는 집과 거주하려고 하는 상대적인 차이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살고 계신 부분이 양천 향교역 일대의 한강타운 아파트, 한강변이죠. 한강변이고 강서구 아파트입니다. 바로 인근에 지금 보시는 대로 CJ에서 공사하고 있는 CJ 부지도 있고요. 또 바로 옆으로 서쪽으로는 지금 마고 그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지리적 입지가 향후에 어떤 이슈가 좀 있을 만한 지역들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렸으면 그 결론에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한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슬라이드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가양동 한강 31평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양천향교역에서 한 450m 떨어져 있고, 보시는 대로 33년 차 990세대의 아파트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용적률 209%에 건폐율 19%, 대지 지분이 약 13.91평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개별공시지가가 1,990만 원, 그리고 106동 한강변을 끼고 있는 동의 로얄층이 주택공시가격이 6억 1,900만 원. 최근에 지금 실거래가된 금액이 10억 8천 14층이 거래가 됐고요. 정고점이 2021년도 12월 달에 9층이 거래되면서 13억 7,200까지 현재 마이너스 21% 정도의 거래가 수준의 거래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 보시는 향후 정비사업
재건축이 진행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특징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요소도 진행 가능성, 사업성에 대한 거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간접적인 호재 같은 경우는 CJ 부지 개발 그리고 가양 등촌지구 지구 단위 개발 계획에 대한 따른 간접 호재까지 형성되어 있다. 자, 입지, 강산역 그리고 공원까지 재건축에다가 CJ 부지 개발까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가양동 한강의 특징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이전하고 싶으신 미사일즈 파크 프루지오 1단지 24평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하남시청역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6년차 아파트고요. 6년차 아파트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12.49평 정도가 되고요. 대지 지분이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가격대가 17층이 최근 7억 4천만 원 정도, 전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3천만 원 정도 떨어져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접적인 호재, 가점적인 호재 다 통틀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5년차 준신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진모루 마을 현대 아파트 33평 같은 경우에 하남시청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26년차 아파트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 15층이 6억 7천만 원. 자, 마이너스 2억 3,500 정도의 떨어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성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의한 역세권 주변 개발에 의한 용적률 상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비사업성이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3호선 하남시청역이 예상되어 있는 간접 호재까지 초역세권의 간접 호재가 있는 진모루 마을 현대 그리고 준신축이라는 미사일즈 파크 프루지오 24평 등등 객관적인 요소를 봤을 때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거주하고 계시는 가양동 한강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좀 더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대표님의 한 줄 평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도 서울이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해하기 쉽게 좀 표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직간접 호재들 질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미래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호재들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좀 더 거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성남시 상대원동 3구역 재개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이 성남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죠. 이 중원구의 경우 성남 원도심에 해당하는데요. 이쪽의 사업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성남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에 신흥역, 수진역 쪽에 수진 1구역부터 해서 많이 거론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 신흥 3구역 등 개별적인 구역들의 특징과 어떤 향후 전망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의 특징까지도 의뢰가 들어온 것들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단대 오거리역 인근에 있는 아래쪽 남측에 있는 상대원 2구역, 현재 2주를 중에 있는 상대원 2구역 바로 옆에 있는 재개발 상대원 3구역의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바로 위쪽에 이 3구역에 투자를 하고 나서 현재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봤을 때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1단지부터 6단지의 현재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서 내가 현재 지금 이 3구역에 투입하는 인풋 금액과 현 시점에서의 어떤 보수적인 신축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를 비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 전망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상대원 3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자, 2025년도 올해죠. 며칠 안 지난 달이죠. 2월 26일 날 성남시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승인을 했어요. 3구역에. 그러면서 본 지금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지난달
12월 27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성남시 전체의 특징은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 LH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돼요. 전체적인 성남시 재개발의 특징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또 동일하게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로 순환 개발 방식으로 L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면적이 45만 제곱미터예요. 구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13만 6천 평 정도 되고요. 13만 6천 평,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약 8,800세대 정도. 8,800세대다가 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수도권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재개발 지역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순환정비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성남 일반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산업단지의 직주 근접의 입지를 보이고 있고 임대차 수요도 좀 풍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초반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주변의 상대원 정비구역에 2025년도 전체 상대원 3구역을 들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의 현재 계약 금액들입니다. 보신 대로 2025년 1월 17일 날 빌라 전용 연면적 25.3평짜리가 평당 1,619만 원, 4억 1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이 내용들과 지금 이 거래는 일일이 다 불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꼭 꼼꼼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인풋 금액입니다. 들어갈 금액, 들어가는 금액에 있어서 이 정도 들어갔을 때 과연 주변에 최근 22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 이 편한 세상에 현재 지금 평형대의 20평형대의 금액대를 봤을 때 1단지가 4단지가 지금 23평이 8억 5천, 3단지가 7억 3천, 2단지가 7억 2천, 그리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게 23평이 9억 2천 정도의 현재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 내가 들어가는 전망에서 장기적인 투자에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금액대로 들어갔을 때 추가 분담금의 일정 부분 들어가겠지만은 나올 수 있는 아웃풋 금액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원 3구역의 투자 전망 나름대로 핑크빛 밝은 전망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남 재개발만의 특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 LH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따라서 좀 핑크빛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구축 다세대 주택 30평대랑요.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25에서 30평 중 실거주와 투자 겸용 목적으로 어느 것을 매수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대본 미리 받아보고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저도 궁금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강남 아파트 좋은 거 다들 아는데 사실 자금이 문제니까 강남권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할지 아니면 서울 안에서 비강남권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 주위에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전에 제가 그 상담 내용에 있어서 네. 양재 이동에 모아타운이 진행될 만한 지역에다가 다세대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에 있는 네.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요. 자, 이 지역 지금 여기가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중구 아파트를 거론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동아 약수하이츠 아파트, 현재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는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인근의 아래쪽에 지금 금호 브라운스톤 아파트, 그리고 옥수 극동 아파트, 여러 아파트들을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난 시간대 요 일대의 아파트를 거론을 하다 보니까 그때 금호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로 이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에 있어서 지금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물건과 과연 어떤 게 낫겠냐? 아파트로 가는 게 낫냐? 아니면 중구보다는 서초구에 있는 입지를 선택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죠? 중구보단 서초구가 낫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다세대보다는 아파트가 낫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에다가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론이 틀려집니다. 틀려집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먼저 아파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들어와 있으니까 네. 아파트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요. 서초동에 있어서는 지금 빌라의 구체적인 지번이나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특정하기 전까지의 내가 물건을 어떻게 골라 들어가느냐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중구에 있는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26평, 25평대부터 30평 사이니까 지금 평형대가 14평대부터 42평대까지 30평이 넘지 않기 때문에 26평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대단지 아파트,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서 6호선 버티고 계요. 3호선 약수역을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도보권이 가능해요. 역과 역이 좀 멀 거리는 있지만은 어디서 가느냐에 따라서 도보권이 다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42개동 최고 18층에 5,152세대 24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231%고요. 건폐율 22%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26평의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나왔어요. 제가 따로 확인해 본 거예요.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11.18평의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대지 지분 계속 말씀드리고 용적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 2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도정비 사업에 들어갔을 때 내 객관적인 요소가 내가 추가 분담을 좀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요소가 과연 어느 정도에 확보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근에 남산타운 아파트 아래쪽 남쪽으로 인근의 옥수 극동 아파트가 리모델링의 건축 심의가 최근에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통과.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본 남산타운 아파트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2018년도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어요. 2018년도에. 벌써 7년이나 지났죠. 그래놓고선 옥수 극동보다도 느립니다. 느리게 지지부진해 가고 있는데 현재 단지 전체로 가느냐 아니면 동별이냐를 가지고선 서울시와 1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리모델링이 지금 가고 있는 대정비 사업, 도정비 사업의 어떤 진행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지지부진하지만은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리모델링의 시범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지속적으로 더디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 26평의 최근 실거래가가 10억 9천만 원 해서 11억 5천만 원까지. 자, 2월 달에 거래된 금액을 봤을 때 10억 6천부터 지금 11억 5천만 원대까지 동과 층에 따라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거래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전고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약 10% 정도 하향된 수준에서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도 되고 대단지고 나름대로 괜찮겠는데 여기다가 비교하는 게 서초동에 있는 30평대 빌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디가 낫느냐.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위쪽으로
내 꼭지점을 받을 텐데 신논현역, 강남역 중간에 껴있고요. 양재역, 그리고 우면산 아래쪽에 예술의 전당, 그리고 서초역 인근에는 대검찰청을 이었을 때 이 라인이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이 안쪽에 있는 30평대 빌라와 중구 신당동에 있는 남산타운 26평대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인 입지, 행정구역상 봤을 때 서초구가 맞고요. 네. 다세대보다는 아파트가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빌라가 향후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망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서초구로 가는 게 맞겠죠. 맞죠. 네. 그러면 그 가망성을 봐야 되겠죠. 네.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질문 주셨으면 그것까지 볼 수 있을 텐데 네. 가망성에 대한 게 어떤 구체적인 번지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망성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 도시 공간 포탈이라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볼 수 있는 지역들의 공간적인 특징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안에 자, 우리 앵커님도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부동 투자실. 네. 자,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신논현역, 양재역, 그리고 제가 예술의 전당, 그리고 대법원 요렇게 라인을 걷을 때 요 안이 서초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초동. 그럼 이 안에 지도의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물건을 보려고 하는 위치를 특정을 하고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물건의 위치를 특정을 하고 과연 개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를 봤을 때 일단은 먼저 용도 지역을 봅니다. 용도 지역을. 그러면 용도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색깔별로 쭉 나옵니다. 용도 지역의 어떤 좋은 것들은 그 특징에 대한 거는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용도 지역이 높을수록 좋은 거구나라는 걸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용도 구역도 같이 겹치게 되면 색깔이 변하고요. 도시계획시설 빼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파란 점선으로 그 구역 내에 이름이 들어가고요. 또 의제 처리된 건 뭐냐면 개발 계획에서 계획을 세우고 의제가 올라갔을 때 그 계획에 대한 진행에 대한 수립 결과가 의제 처리 누르게 되면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제 처리 들어갔고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용적률은 확보되어 있는데 뭐 지금 용적률을 파는 어떤 그런 제도 나온다고 하지만 높이 제한이 걸린다고 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내 아파트가 된다 하더라도 저층으로 져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에 표시를 한다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내가 선정한 소개를 받은 물건의 개발 계획이 나오고요. 좌측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좌측으로 들어갔을 때 도시계획 밑에 서초동을 특정했을 때 아래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서초동 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이 8군데의 내용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공공 역세권 청년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빌라 들어가신다고 했으니까 아파트도 해당이 없을 거고 지금 보시는 대로 서초동 1342번지 그리고 아래쪽에 1592번지 서초동 1582번지 등등등 봤을 때 이 내용을 찾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초동 빌라의 위치를 특정하셨다고 하게 되면 서초동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역적으로 서초동이니까 다세대도 좋겠지, 향후 어떻게든 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갖다 투자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서초동 지역이 아니라 중구, 신당동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입지 우위일까, 아파트 우위일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신 선택지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에게 좀 해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소를 특정을 해주시지는 않아서 저희가 디테일한 상담은 좀 어려웠거든요. 추후에 좀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요, 언제든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또 오늘의 마지막 상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군포시 삼본동 가야주공 5단지 17평형 투자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삼본은 뭐 또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이기도 한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자, 일기 신도시를 얘기할 때 최근에 2024년도 11월 27일 발표된 선도지구. 네. 제가 그래서 안양의 평촌 신도시의 선도지구 내용도 말씀드렸고요. 분당의 선도지구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3번이 들어왔어요. 네. 자, 3번의 가양 5단지죠. 가양 5단지 1차 아파트. 이 인근에 보면 수리산역이 있어요. 수리산역 건너편에 한라주공 4단지 향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건너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아파트를 하기 전에 최근에 2024년도 11월 27일 날 3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개 구역 총 4,600세대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 지구가 신청을 했지만 11구역과 9-2구역, 11구역 같은 경우는 자이백합, 삼성장미, 3번 주공 11단지가 2,758세대, 그리고 9-2구역, 항량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가 총 해가지고 1,800세대, 이 지금 두 지역만이 선도지구에 들어갔다라고 정리해둘 수가 있겠고, 자, 보시는 수리산역 바로 시청자분이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가양 5단지는 아예 공모 대상에서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자체적인 도정비 사업에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본 아파트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3번 주공 5단지 보시는 대로 이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거져 있는 색상이 3번 신도시 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받는 아파트 지역이다라고 3번 신도시의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리산역 바로 좌측이죠. 시장 보셨을 때 좌측에 가양 주공 5단지가 위치되어 있다. 자, 1,600세대고요. 33년 차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129%, 건폐율이 9%입니다. 자, 재건축에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립 7평에 17평대의 지금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약 13.33평.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8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주택 공시가격 17평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 원, 511동 노예할층 기준으로 본 물건의 도정비 사업, 재건축이 됐을 때 내가 비례율이나 추가 분담금에 있어서의 어떤 매겨지는 감정평가가 매겨지는 금액의 요소들을 지금 봤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17평의 최근 실거래가는 2억 5,500부터 3억 300만 원까지 3억 300만 원까지 정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50%가 떨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자, 최근에 주변 아파트들을 봤을 때 가야 5단지 한라주공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지 지분과 용적률 같은 경우에 사업성이 나오는 게 말씀드린 대로 한라 4단지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17.1평, 용적률이 115%로서 현재 지금 재건축을 순항을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지금 가야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약간 못 미치지만은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된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로서 나름대로의 재건축의 어떤 미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50%까지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잡기에는 쉽지 않겠지만은 급매물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인풋 대비 아웃풋에 있어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발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갈 텐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로 전화 주시고요.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소통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